어차피 우리 읽고 문제 푸는 건데 사실. 그지? 그래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수능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 내신을 포함해서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 그지? 자, 두 가지 출제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대의를 파악하는 방식이야. 내신 대비하는 사람들 잘 들어. 니네 문제의 종류가 디테일하게 달라지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영어 시험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대의의 파악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으면 이 시험 범위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거야. 아니 근데 범위 주고 알겠니 물어보면 이건 좀 수준이 낮은 거지. 수능은 수준이 높은 거야.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대의를 파악해봐. 그 문제들이 뭐야? 주제, 요지, 주장, 제목, 거기다가 빈칸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두 번째 출제 원리가 뭐냐? 재진술. 이게 단순히 빈칸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재진술 문제가 또 뭐 있을 것 같아? 빈칸 말고. 재진술이 뭔지 알지? 패러프레이징. 이미 나왔던 것을 다시 지문 속에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지. 빈칸 말. 빈칸은 그래서 빈칸 내용이 다른 지문에 있다고 했잖아. 빈칸이 대표적인 재진술이고 또 다른 거 있어. 30번 어휘야. 어휘 문제 알지? 다음 낱말이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있지? 그건 위에 이미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과 같아야 되는데 단어를 반이어를 쓴 거야. 그런 식이야 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묻고 싶거든. 이 대의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마지막에. 그게 41번, 42번. 41, 42가 무슨 문제야? 41번 제목. 박경민 41번이 낱말인가? 어휘인가? 아니요, 42. 41이 제목. 42가 뭐야? 어휘지. 딱 두 개 물어보잖아. 대의 파악과 재진술. 그래서 그 41번, 42번이 종합 문제야. 왜 이게 두 번 나오죠? 왜 앞에도 제목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한 지문 두 문장짜리로 왜 제목이 또 나오죠? 왜 낱말 문제, 어색한 어휘 30번 문제가 왜 42번에서 다시 나오죠? 수능도 원칙을 가지고 내는 거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지? 그래서 내가 40번부터가 종합 문제라고 했잖아. 40번은 한마디로 뭐야? 대의 파악을 간접적으로 써보라는 거야. 근데 40번 요약이 간접 쓰기야. 원래 그게 서술형이면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그렇게 내기도 하는데 다음 글의 주제를 세 줄로 써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약문이 어떤 형태야? 대의 파악하고 두 줄, 세 줄로 써놓은 것에서 다 쓰게 못하고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너네가 요거 두 개만 원칙으로 기억하면 돼. 아, 내가 지문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뭐? 같은 얘기를 어떻게 바꿔서 말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단어의 반이어, 동의어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야. understand?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머릿속이 복잡할 때도 수능 지문, 영어 지문이야? 너 내가 대의 파악하고 같은 표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내가 살펴볼 거야. 이렇게 공부해. 근데 치우기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 범위야. 문장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 8개쯤 돼. 그러면 시험 범위 지문 한 몇 개쯤 잡혀? 한 20개, 30개 이렇게 잡히잖아요. 선생님 만약에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너희들이 하는데 지문이 딱 나오면 한 지문당 문장의 개수가 한 7, 8개 된다. 그럼 이제 난 이런 방식을 오늘 새롭게 공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7, 8줄을 다 분석하지 말고 오늘은 1번 지문에서 딱 두 문장만 골라. 딴 거 안 하는 거야. 딱 봤을 때 이 대의가 확실히 드러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다. 이 지문에서 난 오늘 시험 범위에서 이 두 문장만 졸라파는 거야. 이 두 문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이거를? 어떻게 여기 나온 이 단어의 반의어는 뭘 쓸 수 있지? 배운 걸 한번 총동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문장씩이니까 1번에서 4번까지 만약 공부를 했어. 사이클이 돌겠지. 그럼 두 번째 2회독 할 때는 그 두 개 말고 또 다른 두 개를 뽑아보는 거지. 그럼 이게 계속해서 부담 없이 시험 범위 지문이 10개라도 몇 줄이야? 10개면 20줄이지. 20줄만 딱 공부해서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외에 20줄을 다시 보고. 그러니까 1번 선생님 12강에 1번 끝냈어요. 이게 아니고 두 줄씩. 아니 치우기 부담되면 한 줄만 잡아. 주제문.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수업 낼 때,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특별히 강조한 지문, 나 집에 가서 오늘 이 문장 복습해야 되겠다. 이런 걸 체크해놓고 공부를 스카 가서 그런 거 하는 거야. 그치? 태양이 뭐 당구 치고 나면 아까 그 쓰리 쿠션을 내가 이렇게 쳐야 되는다고 집에 가서 연구하잖아. 항상 복습은 내가 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돼. 그게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그럼 니네 학교 수업 들어? 조현성 안 듣는다. 네, 안 들어요. 들어야 돼. 왜 듣냐면 예전에 서울의 휘문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화학 선생님이었나? 들어오니까 애새끼들이 다 자는 거야. 두 녀석이 깨어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얼마 앞두고 수업 딱 정리하면서 여기다가 화학 시간에 화학 문제 낼 답을 적어놓고 나왔어. 그러니까 의미 없이 답을 적었어. 문제 간단하게 적고 답을 여기 썼어. 애들 이 새끼 다 적고 두 놈은 깨어 있고, 나갔어.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 그 반 다 틀렸어. 휘문고의 전설이. 두 새끼 깨어 있었던 새끼도 저게 뭐 왜 적는 거야? 이러고 넘어간 거지. 내가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니네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냈든 간에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 출제위원이 아니면 중간고사 딱 봤더니 내 새끼들이 평균도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아니야 또 내가 애들이 막 문제 니네 영석처럼 막 문제에 대한 항의도 많고 막 이래. 그럼 이제 에이 뭐 똑같이 내면 되지 이런 선생님도 있겠지만 갑자기 자각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내가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그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집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자각을 해가지고 기말고사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낼 수도 있어. 학원 선생님들이 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시험에 나와 다 구라야. 왜? 학원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게 아니거든. 니네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야. 다 구라라고. 그래서 니네 1타 강사 수업 들으면 안 돼. 내신 대비할 때는 1타들 잘 생각해봐. 1타는 이미 유형이 정해진 시험에 대한 강의만 하는 게 1타였어. 그게 무슨 시험이야? 그래서 니네 릴스나 쇼츠 보면은 1타 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내신 강의야? 수능 강의야? 수능 강의야. 내신 강의는 동네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쳐. 왜냐면 그 선생님들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시험 문제를 많이 봤거든. 분위기를 알거든.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 중계동 다니는 새끼가 바보야. 여기 국어쌤 있지? 국어쌤이 나한테 그랬어. 그 학원에도 중계동 학원에도 의정부에서 오는 놈이 있대. 국어쌤이 뭐라는 줄 알아? 그 새끼 왜 오는지 모르겠대. 엄마는 그러겠지. 서울이. 수능 몰빵해야 되고 그 학원이 수능 전문 강의를 할 때만 먹혀. 쌤 와이프 친구도 그렇게 서울로 애를 돌리다가 결국 망했어. 올해 입시를 망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두 가지 까먹지 마. 항상 내가 어떤 지문을 마주하던 대입 파악을 하고 그 대입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아마 스카에서도 시간 잘 갈 거야. 응?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까? 이걸 어떻게 다른 말을 쓸 수 있을까? 영자, 나에게 친숙한 것이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떤 것이라고 또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같은 말 맞아? 나에게 친숙한 게 뭐야? 나에게 쉽게 인식되는 거지. 이런 게 제재수준. 근데 이렇게 니네 시험 범위의 말을 바꿀 때 이런 메커나이즈 같은 단어가 평소에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니네 어원편 단어 볼 때 내가 그 중간에 단어를 써보고 하는 문제를 내는 이유가 평소에 이런 힘을 키워놔요. 이런 걸 이제 소위 내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애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달달 본문 외워서 공부하는 애들은 이게 이 말인지 모르거든. 내공이 없으니까. 아주 쉽게 표현을 한 건데. 승리 잘 들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신경 쓰면서 이 16강의 순서 문제가 아주 정형화된 대입학의 원칙 속에서 아까 처음 얘기한 거 있지. 다음 내용을 니네가 예상할 줄 아니. 연습이 벌써 다 풀었지? 네?
다 풀었잖아. 아니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서 계속.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자각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걸 왜 헷갈리지? 그래서 내가 요새 1, 2학년들한테는 쌤한테 카톡이든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든 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5번의 답이 왜 3번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의 힘이 대단하다. 선생님 5번 답이 3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명을 들어도 들어봐야 난 모른다. 이런 이 잠재의식이 있어. 말을 바꿔야 돼. 선생님 5번의 답이 왜 2번이 아니라 3번인지가 뭐예요? 헷갈려요. 궁금해. 퀘스천 마크. 궁금하다는 것은 알고 싶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인지. 그러니까 너네 공부할 때 스스로 공부할 때도 아 이게 답이 3번이라고? 아 이게 왜 3번이지? 궁금한데. 이렇게 공부를 즐겨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는 이게 왜 3번이야? 아씨 나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후에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짜증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라는 얘기였어요. 문제 풀다 보면 영어든 수학이든 안 풀리는 게 있을 거야. 안 풀리네. 이거 어떻게 풀리는지 궁금한데? 이게 쌤이 시험 끝나고 말했던 집착이야. 궁금하니까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짜증만 나. 왜 이렇게 난 모르지?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선생님이 물어보면 야 알겠냐? 그러면 아니 다 모르겠어요. 야 다 모르겠어요 하는 애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 보여? 없지. 근데 선생님 많이 틀렸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틀렸는지 좀 궁금해요. 이러면 이제 이어지는 건 해설과 설명이란 말이야. 오케이? 반드시 한 문제 내가 기출 주면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채점해버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야. 1번 풀고 1번 고민해서 풀고 답지 확인하는 거야. 맞았으면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아 맞았네가 아니라 설명 해설지 보니까 내가 풀어낸 생각과 해설 설명도 맞구만. 틀렸어. 해설지 보니까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운 나빠서 틀렸겠지가 아니라 해설지를 보고도 부족한 설명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선생님 이거 해설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썼는데 왜 이게 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해요. 이게 어디에도 설명이 없더라고요. 선생님. 알려주시겠지. 오케이? 보통 그런 질문을 학원생한테 하는 게 좋아.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면 정확한 답을 안 해. 그치 현승아?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한번 꼭 할게요.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거기까지 뭐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학교가 다 그렇죠.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면 얘네가 앞으로 36번 37번 순서 문제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야. 알겠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순서 문제 두 문제 나오잖아. 수능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시호가 잘 들어.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이게 구문 독해가 안 된다. 이 문제 포기해버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어진 문장을 읽어보니까 전혀 예상이 안 돼. 빨리 다른 문제로 봐. 괜히 붙들고 앉아. 이걸 만약에 파악을 못했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그냥 이거 읽는 건 시간 낭비야. 지금 어떻게 읽다 보면 순서가 잡히지 않을까요? 이걸 잡았다 해도 이거랑 매치시킬 때 또 꼬여. 무조건이 앞으로 순서 문제는 주어진 문장은 100% 확인하는 거야. 우리 나머지 11일 동안 이 주어진 문장을 그냥 날 잡아서 그렇게 하라고. 니네 자이스토리나 5월 모의고사 이런 거 순서에서 다른 거 문제 틀렸어도 순서 문제 대가리만 보고 다음 내용을 내가 예상할 수 있나? 예상할 수 있는지 봐봐. 아카데미아. 아카데미는 학문이지. 이 정도 단어 알지? 학문의 영역에서 너는 뭐 했다? 문제 있어? 문제 없어? 네. 문제 없어? 네. 여기까지 간 문제 없어? 네. 어떻게 문제가 없어? BPP2 어떻게 번역하라고 했어? 해야 한다. 맞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봐. 돼요. 너 하는 거 배웠으니까 해야 되지. 네. 학문의 영역에서 너 해야 돼. 써야 돼. 너의 결과들을 써야 돼. 쓰라고 배운 거지 쉽게 말하면. 배웠으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학문의 영역에서는 너는 이렇게 써. 나는 뭐 했고 떠올렸고. 생각해내다 기억나? 예. 나는 어떤 하이퍼테시스 뭐를 가설을 떠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실험을 했고요. 쉽잖아.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실험해 봤어요. 테스트 해봤어요. 내 생각을 조금 몇 번 더. And so on. And so on 뭐야? 계속 그래서
됐어? 저 팬페어가 뭐예요? 어디? 빵페어. 써 해줄게.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극적인 빵파레야. 빵파레라 그래. 빠반 이거야. 그래서 다운표 가로치고 요거 타다 이거야. 타다 하는 순간에 뭐가 나온 거야? 증명했다. 아니 그러니까 타다가 뭐야? 과정이야 결과야? 결과. 결과가 어디 있어? 따단. 결과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죠. 뒤에 있지. 그래서 니네가 예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떤 너의 결과를 과정을 설명하고 뒤에 뭘 두어라. 결과를 두어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결국 나는 이것을 뭐 했다? 증명했다. 증명했다. 오케이? 일단 꿀팁 하나 주면 무슨 내용이 예상이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지. 수능 지문 많이 읽은 애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 그렇게 해라가 맞겠어.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어떤 게 예상이 돼? 이 방법이 무조건 올바른 거. 올바른 건 아니다 쪽이 많지. 야. 그렇지? 그래서 뭔가 역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보자고. 인스테드는 인스테드 있잖아. 뭐 A번부터 이렇게 답이 나올 확률이 적은데 인스테드는 공식이야. 앞에 부정. 지난번에 얘기했지. 부정이 있는 상태에서 단독의 인스테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어제 잠을 안 잤다. 안 잤다지. 대신에 공부했다. 공부하지 않았다. 대신에 잠잤다. 이런 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대신에 그지? 너는 말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가 없는 줄 알아? 내용은 맞거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네. 흐름은 맞지? 근데 이거 나오기 전에 뭐 있어야 된다? 부정 있어요. 부정.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뒷부분에 부정 있는 걸 찾으니까 여기는 부정이 없어. 여기 뭐가 있어? 부정. 이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어렵겠지만 11월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찾는 게. 그리고 36번, 37번은 어려운 주제로 던져 놓았어도 항상 이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문제들이야. 응? 그럼 보자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서 내가 이걸 중간에 끼워 놓으면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맞겠지. 그럼 확인만 하는 거야. 예상과 맞는지. 만약에 네가 너무너무 큰 단서지. 학교에서 배울 땐 이렇게 배웠지만 이 방법을 어디다가 적용하면이야. 온라인. 그래. 온라인으로 글을 쓴다면이라고 다른 가정을 하잖아. 그럼 우리 살이 붙는 거잖아. 이 방법 무조건 맞을까?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가 뭐다? 온라인 아닐까?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걸 쓴다면 자 나오잖아. few가 많은 거야? 거의 없다고. 너의 독자들 거의 없어. 이게 부정이니까 would make it. make it 뜻이 굉장히 다양하지. 이해하다. make it은 그냥 해내다. 그래서 내가 수능 끝나면 니네한테 뭐라고 했어? You made it? I made it! 이러는 거야. 뭐야? 성공했니? Can you make it? 너 할 수 있어? I make it. I will make it. 나 할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럼 독자가 뭘 해야 되겠어? 이해. 독자는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다? 너의 독자들이 그것을 읽어낸 애들이 별로 없을 거야. To your dramatic conclusion. 어디까지 읽어? 너의 그 극적인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읽기를 포기할 거라고. 그럼 이 간단하게 우리 평소에 배운 뭔 줄 알아? 미괄식으로 쓰지 말고 두괄식으로. 두괄식으로 써. 주제도 나왔잖아. 어디에서 글을 쓸 때?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는 두괄식 구조가 먹힌다 이런 뜻이야. 그럼 대의가 파악이 딱 됐잖아. 오케이? 그걸 가지고 단어를 사용을 잘했나 못했나 내신에서 확인하면 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때 이게 순서가 아니고 어떤 문제로 나오든 지문을 보면 내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요 대의가 그거였어.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는 거지. 아무리 no matter how 뜻 알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지. 양보야 no matter how.
그게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어떨지라도 기반을 깨트리는 동안 파격적인. 서프라이징. 그지? 이거 뭐야? 이럴 정도라도 아무리 그런 소재를 써도 결론을 맨 뒤에 숨겨놓으면 니네 읽겠냐고. 온라인 어떤 주장을 써놨는데 치우가 15페이지짜리면 네가 15페이지 끝까지 보겠냐고. 안 본다고. 온라인에서는 우리는 don't have the patience. 뭐가 없어? patience. 인내심이 없다고. 뭐 할 정도로? 기다릴 정도의 뭐를? 너의 그 엄청난 reveal이 명사로 쓰인 거야. 드러내. 드러내라도 있으니까 명사로 드러내면 이게 발견 이런 거겠지, 그지? At the end 끝에 있는. 되냐? 그럼 이럴 필요가 없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 이 위대한 발견을 보려고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그럼 대신에 뭐 해야 돼? 앞에다 써라. 그러니까 대신에 너는 이렇게 뒤에 쓰면 안 되고 어디다 써야 된다? 앞에 써야 된다. 너는 그래서 up front가 바로 전반부야. front가 앞이고 up은 아주 목전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앞부분에 써라. 아까 이거 반대로 바꿨지. 아까 I prove this 어디 있었어? 뒤에. 앞에. 순서 바꾸고. 이거 예상했으면 이거 읽을 필요가 없다고. 이거 뒤집어 놓은 거니까. 난 증명했고 여기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방식이 있어. 이렇게 뒤로 쓰란 말이야. 너의 readership은 독자의 수야. 뭐야? 구독자 수. 구독자 수는 요거 좀 특이하니까 주석 없지. 네. dwindle. 감소하다. 도표에 나올 수 있어. 감소하다. 너의 독자 수가 뭐 할 수 있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trade-off는 떨어져. 그거에 이런 표현 알아? 낙오되다. 그 큰 소리가 잦아들었다.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축적되는. 약해지는 거지. 이런 단어.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닌 사람들도 6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자기 학교 시험 범위에서 이런 단어들 dwindle이나 trade-off는 얘네 뒤에 찾아봐도 이 단어가 따로 주석으로 안 달려 있으니까 외워야 된다고. 잦아들 수 있다. 너의 쓰기의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게 어떤 방식이야? 결론을 앞에 말했으니까 뭐가 점점 사라들겠어? 끝까지 읽는 사람이 여전히 줄어들 수 있어. 이번에 어떤 이유야? 결론을 찾아내기 힘들어서 안 읽는 거야? 이번엔 뭐야? 이미 결론을 알았으니 그 자잘한 건 안 읽는 사람. 구독자 수는 여전히 어떨 수 있어, 아까처럼. 근데 줄어드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이거 도대체 언제 얘기하려는 거야? 안 읽어, 이거랑. 이번엔 뭐야? 이거 그런 내용이야? 안 읽어도 되겠네. 이런 거야. 공통점은 뭐라고? 이런 내용 파악 잘하라고. 두 가지 방식 다 공통점은 있어. 여전히 끝까지 읽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뭐 나와야 돼? 예상했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거 자연스럽지 않아? 야, 네가 결론부터 얘기하고 글을 써도 독자 수는 여전히 변화 없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 끝까지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까랑 다른 점이 뭐지? 독자 수가 떨어져도 다른 점은 뭐지? 아까 떨어지는 독자들은 읽다가 포기하면 결론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지. 근데 후자는 어때? 알아서. 결론은 알고 힘이 빠져서 안 읽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그 내용 나오면 돼. 대부분의 대다수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 되냐? What it is. 그게 뭔지를. 바로 네가 성취한 것. 이것을 언제? 시작부터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안다는 얘기지. 됐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묶어서 그게 뭔지를, 즉 그것이라는 건 네가 성취한 것, 그게 뭔지를 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잖아. A few more of them. 그들, 이게 대명사. 이 그들이 누구겠어? 그래도 끝까지 안 읽어도 주제는 좀 아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의 또 조금 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뭐 일부는 이렇게 되겠지, 띄우니까 may stay along for the ride if the opening line stay along
어떻게 한다? 오래 기다리다. 함께 한다. For the ride. ride가 뭐야? 놀이동산에서 뭐 하는 거지? 같이 타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은 결론을 아는데 그 뒤에 내용이 좀 어떠면 몇몇은 그 읽기야. 여기서 탑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포기한다 그랬잖아. 읽다가 주제 아니까. 하지 그래도 그 중에 또 몇 명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계속 읽기에 함께 할지도 모른다. 이게 조건이야. 어떠면 주제 아닌데도 좀 더 읽느냐? 오프닝 라인. 처음에 여는 부분. 글을 여는 부분. 그걸 이제 문학용어로 훅이라 그래. 들어봤어? 훅? 이게 이제 유튜브로 따지면 썸네일 같은 거야. 그치? 유튜브 썸네일이 뭐야? 우리 주제 결론 대충 알지? 썸네일 보면. 근데 그 썸네일 알면서도 흥미로우면 흥미있는 주제는 좀 더 볼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이픈 빼고 이게 썸네일이지. 특히나 뭘 주면 흥미를 주면. 그래서 유튜버들이 썸네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게 유튜브 내용을 끝까지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지. 엄청 도움이 되지. 그걸 훅이라고 한다. 어디서? 언론 용어로. 되니? 왜 신문 기사도 그런 거 있잖아. 안치욱 드디어 열애의 성공.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안치욱이 드디어 열애에 성공했다는 사실. 주제가 신박하잖아. 우리 그걸 확인할 때까지 계속 본다니까. 낚는 기사도 많지. 자, 만약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제와 어떤 훅을 통해서 그래 잡아버리면 그들의 관심을 어디 이미 초반에 잡아버리면 너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컨빈스 모르면 안 되지. 뭐 할 가능성? 설득하고 납득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좀 더 독자들이 보이냐고. 목투라고 컨빈스. 독자들에게 stay for 머물게 하는 거지. 전체 이야기.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 온라인으로 글을 쓸 때. 첫 번째 뭐? 결론부터 쓴다. 두 번째 뭐? 도입부를 흥미진진하게 쓴다. 그래야 끝까지 조금 더 볼 테니까. 오케이? 되냐? 시험 범위 들어가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글을 쓸 때 신경 써야 될 글쓴이는 신경 써야 될 두 가지를 뭘로 제시하고 있는가? 알겠어? 영석은 그 문제 나온 적 있어. 몇 가지 쓰시오. 어? 자, 순서 탄력 받았을 때 하나 더 볼게. 내가 아까 좀 충격적으로 얘기했지? 지금 시간 줄 거야. 2번 문제 주어진 문장 해석이 되는지 판단. 뭐 오늘 공부하겠지만 6월 모의고사 때 36번, 37번 중에서 이거 해석 안 되면 넘기라고.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해봐. 본인이 되는지. 근데 요즘 영어를 보면 영어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한국어로 바꾸자면 또 한국어가 안 나와요. 수능에 내신도 그렇지만 우리말 해석을 쓰시오란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서 네가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잡지 않아도 그 뉘앙스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문제 풀이도 지장 없잖아. 그걸 우리말로 꼭 무슨 말로 바꿔야 되겠다. 니네가 만약에 영어 어떤 단어에 뭐 스키마 이런 거 나왔어. 우리말로 옮기기가 힘들어. 뭐 큰 개념 옮기. 그냥 스키마라고 해. 개념 알잖아. 우리 스키마의 개념. 오케이? 카테고리 이런 걸 뭐 분류 이렇게 꼭 바꿀 거야. 그냥 카테고리만 알잖아.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야지. 자, 보자. perceptual.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을 거야. perception이 뭐야? perceive가 뭐야? 인지하다. 다 같은 말이야. perceptual. 인지 시스템이야. 인지 체계라고 할게. 인간의 인지 체계가 뭐야? 인지입니다. 그냥 인지하는 거. 뭘 것 같아? 이게 왜 하는 것 같아? 이걸 뭘로 인지할 거고? 사랑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인지할 수도 있어. 이걸 인지 능력이라고 해. 옆에 있는 놈이 나한테 우호적인 놈이지 아니지.
적인지 아군인지 판단하는 그걸 perceive라고 해요. 인지. 그럼 봐봐. 내가 수능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야. perceived enemy가 뭐야? 적들이 인정. 이 absolute랑 다른 개념이야. absolute는 절대적인 적이지. 네. perceived enemy는 뭐야?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에게는 뭘로 인지돼? 그렇지. 이거 많이 나와. perceived의 개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인지된 거야. 오케이? 뱀을 나의 친구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뭘로? 괴물로 인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인지 체계라고 하는 거야. perceptual. Sees that. 이게 우리 몸에 있지. 네. 디자인 됐어. 아니 당연히 디자인 됐으면 우리 몸에 있다는 건 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지? 그럼 중학교 때부터 보면 목적, 투부정사. 왜 디자인되어 있느냐? 발코나이츠 좀 아까 나왔잖아. 뭐 하려고? 알아보려고. 뭐를? 물체들을. 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계속 이게 나한테 초록색의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데 봐봐. 이 지금 칠판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동그라미지. 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맥락에 따라서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우리 바뀔 때마다 인지를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사과가 항상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 다른 조명에 있을 때는 다른 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빨간색이 아니라. 그지? 황금색. 그래도 우리는 그게 사과라고 인지하잖아. 네. 그게 인간의 조절 능력이라니까. 뭐 말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와도 나고 이렇게 나와도 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네가 인지하잖아. 그지? 이래도 얼굴이 흑형이 아니고 내가 갑자기 흑인이 된 게 아니고 저 선생님 니네가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정해서 알아보고 있다니까. 그게. 옛날 속담이 그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고. 똥하고 된장이 색깔이 비슷하잖아. 근데 내 똥하고 된장 구별 못해? 해요. 하잖아. 인지는 여기 있다고 구별하려고. 어떤 조건 하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 하에 있는 물체들이야. 조명, 일루미네이션 알아? 네. 그래서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뭐? 맞아. 진짜요? 그 계몽이란 뜻이야. 개몽이요? 몰랐어. 어두운 사람들의 대가리를 밝혀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눈가리가 이렇게 빛이 확 우와. 세모자. 세모 안에 눈이 이렇게 확 빛을 쏘고 있는 모습이야. 계몽이란 말이 고쌤한테 물어보면 계몽이 개몽사상. 계몽사상이라는 게 어두운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 빛을 주겠다 이거야. 개몽사상. 그럼 어때? 빛이 팍 빛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 빛이 팍 빛나는 거야. 찰나한 뭐야? 이거 시작하는 브릴리언. 브릴리언트지. 이게 명석하는 뜻이 있어. 네. 머리가 환해졌다. 아침 햇살이 찬란할 때 브릴리언트를 쓰거든. 근데 일루미나이트 빛을 쏘면 사람들의 머리가 깬다며 개몽된다며. 그래서 브릴리언트가 똑똑한 뜻이야. 몰랐다. 지하다. 오지식. 집착해라. 여기서 그냥 단순히 조명이야. 조명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부사. 야, 비범하겠지. ordinary가 평범이고 extraordinary 비범하겠지. 이런 부사는 부정이 아니지. 강조지. 빼버려. 아니 쓸데없어. 봐봐. 태양이 잘생겼다. 태양이 존나 잘생겼다. 그럼 존나를 해석 안 한다고 우리 맥락을 놓쳐? 절대 그렇죠. 대입학할 때 이런 부사는 귀찮잖아. 다 넣으면 해석도 머릿속에 이해가 한글까지 이거 다 들어오면 복잡해지잖아. It is 묶으니까 어때? 그것은 adapt가 뭐야? 적용되다. 적응도 되고. 잘 생각하면 적응, 응용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 거야. 그럼 그것은 적응한다. 적응된다. 뭐가?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적응돼 있나? 끊임없이 뭐하는 세상이.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은 이게 다 바뀔 테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이러한 그럼 무슨 이런 변하는 게 뭐야? 불확실성이지. 이런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뇌는 사용한다. 이게 중요해. 그럼 뇌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뇌가 그런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 근데 문제는 not A but B. 그 방법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그 경로가 여러 개다. 이게 주제야. 그럼 주제 정리해 볼 거지.
인간은 변하는 세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뇌를 활용하는데 그 두뇌를 활용하는 경로가 많다. 여러 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예상을 해봐. 여러 개다. 그럼 여러 개가 어떤 여러 개인지를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예시. 예시 좋아. 예시인데 이주하는 새들 나오면 그 인간이라고 앞에 하나 했어. 더 있어야죠. 인간이라고 했다고. 네. 바로 떨어지기 어렵지. 예. 새니까. 인간 새야? 더 있어요. 자, B번에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했어. 아니, 뭔가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제시해야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잖아. 익스트림이 극단적이니까. 네. 또 이상해. 그럼 나머지 뭐야? C. C가 자연스러운지 봐봐. 예상과 맞아 떨어지는지 봐봐. 너무 맞아 떨어지지 않아? 아까 뭐라 그랬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 그랬지? 그럼 하나가 막히면 다른 것도 있지 않아? 네. 그럼 두 개.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게 있다. 단어 똑같이 루트 받았잖아. 셋 중에 C가 제일 적절하지? 이제 문제 50% 끝낸 거야. 이렇게 50% 끝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 지금 시간을 충분히 썼기 때문이야.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경로를 그 인지 시스템은 차지한다. 대충 해석해도 돼. 그지? 이러한 immense flexibility. immense 형용사 모르면 넘겨. flexibility가 뭐야? 유연성. 유연성이고 immense는 강조야. 이런 엄청난 유연성. 아, 왜 엄청나지? 하나가 막히면 딴 걸 써버리니까 엄청 유연한 거지 이거. 우리 면은 뇌가 가지고 있지 유연성을. To rely. 무엇에 의존하는. 의존하다고 번역하면 좀 그렇고 변화하는 신호들에 따라서가 좋겠지. 따르기 위해서 위한 두뇌가 가진 유연성. 뭐에 따라서? 여기 나오네. 뒤에 나오네. 뭐에 따라서? Whatever is available. 그 순간에 이용 가능한 게 무엇이 되든. 쌍코만 빼봐. 빼고 나면 주어가 뭐야? 이 전치사고고 투부정사가 수식한 거고. 그럼 이게 주어일까? 이 유연성. 이걸 뭐라고 하냐 말이지. 인간이 수많은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그때그때 경로를 바꾸어서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걸 뭐라고 하냐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vicarious function이라고 해. vicarious가 이거야. 대리. 대리 알아? 대리? 대리가 뭐야? 대리한다. 대리운전. 그거 대리 맞아. 대신 해주는.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여기서 왜 대리의 표현이 나왔어? 대리의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가 대리의. 그 경로가 한 개가. 맞아. 하나가 막히면 대리하는 놈이 있다고. 그 대리 개념. 예시. 역시 비문학 많이 읽은 놈은 바로 나오잖아. 이게 나중에 문제풀이 속도의 차이가 되는 거야. 니네 경험하고 있잖아. 만약에 연승이가 대답을 안 했으면 니네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을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대리란 말이 나오지? 그 차이가 바로 점수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시험 문제를 늦게 푸는지 왜 못 푸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 공부할 때. 그 대리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봐봐. 대부분의 이번에 포괄화 시켰지. 인간 얘기만 했는데 인간 두뇌 브레인만 얘기했었는데 생명 체계들에서 여기에 그럼 새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 포괄이지. 다른 생명 시스템에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지옥이 얘기한 대로 그 예시로 왜 B번 안 돼? 아니 예시, 반대 예시요. 인스턴스나 케이스나 다 예시거든. 네. 그럼 극단적인 예시를 들려면 뒤에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시 제시한 다음에? 맞아요. 개 쉽잖아 이렇게 보니까. 그럼 나 같으면 내가 고3이면 난 이거 두 개를 안 보고 답 쓰겠다. 이 짜잘한 거 여기하고 여기 해석도 안 하고 난 답 쓰겠다고. 오케이? 확인만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선생님처럼 안 읽고 답 쓸 수도 있겠지만 확인한다고 쳤을 때도 이 해석이 어때? 좀 빨라질 수 있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빠르게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migrating birds. 이주하는 새는 얘도 어때? 인간처럼 유연하지? 네. 하나가 막히면 딴 걸 쓰지? 네. 그 예시만 나오는지 봐봐. 이주하는 새들은 난다. 수천 마일을 날아가고 의존할지 모른다. 그 날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의존해? 별. 내비게이트 길 찾기 위해서. 하지만 클라우디 데이. 조건이 막히지. 구름이. 별을 보고 인지해서 찾아가는 능력이 인간의 유연성과 같은 능력이야. 근데 그게 구름이 끼면 막히지. 네. 막히면 뒤에 내용 뭐야? 다른 방법 쓰겠지. 대신. 그래서 구름이 끼면 그들은 대신에 rely on, 의존한다. 랜드마크. 다른
육지에서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는 기물들을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야. 나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것이 랜드마크 나왔는데 니네가 랜드마크 의미가 뭔지 아는데, 자, 이건 우리말로 하면 육지에서 어떤 표시가 될 수 있는 기물, 이렇게 이 한글로 바꾸고 있을 거니. 그럼 랜드마크로 넘어가라고. 랜드마크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들의 매그네틱 들어봤지? 자기력 느낌. 네. 쟤들은 자기를 느낀다며. 유사하게. 그럼 새 말고 다른 놈 나와야 되겠지. 이와 유사하게 brain, 이 뇌도. 새도 그렇지만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어. 인간의 뇌도 인식할 수 있다. 뭐를? 얼굴을 뭘로 인식해? 눈을 보고 기억하는데 눈이 안 보이면 뭘로? 코로도 알아볼 수 있고, 코가 안 보이면 뭘로 알아볼 수 있어? 입. 웃긴 게 이렇게 해도 알아본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알아본다니까. 이렇게만 해도 알아보는데, 그래도 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제일 잘 알아보는 건 눈이래. 그래서 얘네 도둑들이 뭘 가려? 눈. 눈을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복면 이런 사람들 여기 다 가린 사람도 있지만 이것만 가린 사람도 있지. 선글라스. 눈이 가장 인지 능력을 높여준대. 그 사람 알아보는데.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오로지 한 줄이 충분한데, 오로지 몇 줄이 충분한데, 극단적인 경우에 as when we recognize the face of a celebrity in caricatures made with just a few pencil strokes. 확인하라 그랬지. 자세히 하지. 이게 뭐야? 캐리커처 나왔지. 이 캐리커처야, 캐리커처. 캐리커처 제대로 해서 적당히 그렸어. 정답. 뭘 가지고? 그냥 몇 번의 펜슬로 하는 스트로크, 펜지를 가지고 그린 스트로크. 그건 뭔데? 이루어진 캐리커처들 속에 있는 누구? 셀러브리티. 유명인사지. 그들의 얼굴을 뭐 할 때? 인지할 때처럼 단지 몇 줄만 있어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정보를 주는 게 단지 몇 줄, 몇 개밖에 없어도 충분하다고. sufficient. 몇 개 없어도 우리는 그 몇 개 없는 것을 다른 방식을, 다른 경로를 채택하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만 써도 된다고. 특징. 됐니? Face recognition. 얼굴 인지는 또한 기능한다. 심지어 언제도. Parts of face. 얼굴의 일부가 are covered. 아까 얘기했잖아. 가려져 있을 때도. 그리고 internal features. 내부적인 특징. Such as. 좀 더 내부적인 특징들. Such as. 얼굴 속에 있는. 얼굴 내에 있는 내부적인 특징이야. 얼굴 안에 뭐 있어? 눈. 눈이 hardly visible. 거의 보이지 않는다. hardly가 부정이지? 눈이 어떤 상태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눈과 같은 얼굴 내부의 특징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는. 우린 다른 경로를 채택해서 그 사람 알아본다. 이게 쉽게 말하면 눈 가리고. 그렇지. 눈이 거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을 때. 눈이 못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특징들이 가려져 있을 때, 얼굴이 덮여져 있을 때, 일부가. 이 그런 경우에 뇌는 의존한다. 외부적 특징들. 뭐? 눈을 못 보니까 뭐? 머리. 머리카락이나 머리 모양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건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만 있으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알아보게 한다는 거지. 왜냐? 맥락이 딱 떨어지잖아. 사실은 학교에서 요거 시험 본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고 나서 자 이제 공부하고 시험 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자 선생님이 설명 이렇게 했으니까 이 위주로 해서 이 지문 공부해서 시험 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일단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을 공부시키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학원 가서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는 얘기잖아. 니네 선생님들은 공공연하게 지금 학원 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학원 안 다니면 점수 안 나와. 개뻥이야. TV 나와가지고 뭐 전 사교육을 받지 않고 개뻥이야. 과외 받았을 거야. 인정. 그걸 믿는 애들이 순진한 애들이야. 손진. 야 어떤 것도 과외인 줄 알아? 친한 선배, 공부 잘하는 선배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거 과외야. 돈이 오가지 않았을 때. 오케이? 니네 스터디 그룹. 진짜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고 배우는 과외야. 다. 윤가민. 다 사교육이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사교육이야. 인강 봤어요. 사교육이야. 진짜 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학교에 가서 열심히 60분 수업 듣고 그거 복습만 해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선생님 내신은 그렇지 않나요? 수능은 어떻게 할 건데?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다 수능 봐라고 해놓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어떡할 건데? 망해. 안 가르치고 있잖아. 무슨 거예요? 쓰레기. 아니면 제도를 없애야지. 지금 6살짜리들